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표준화 동향인데요. 지금 이제 차에 있어가지고 표준이 이제 사이버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이제 중요성이 정대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차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영향력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현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차에 있어가지고 전동화하고 자동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또 크기도 상당히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커넥티비티 비클 그래가지고 차하고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특히나 무선 연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 내부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센서 처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 뭐 관련돼 가지고 하면서 서로 이슈 간에 데이터들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복잡해지고 데이터도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런 커넥티드 비클이 지금 보면은 2025년에 시장에 2.5억 대 정도 풀린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영향력이 정대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IT 쪽에서만 보던 사이버 보안의 어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오류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능 개선, 기능 개선 이런 것 따라 가지고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처럼 한 번에 한 이슈 쪽에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업데이트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연결돼 가지고 다른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슈 간의 의존성을 고려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또 사이버 보안도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량의 위험이라는 게 안전뿐만 아니고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운영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가 상당히 넓은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위쪽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차에 있는 자산을 공격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이버 보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차에 있는 자산을 공격하는 걸 갖다가 막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줄이고 위험을 평가해 가지고 대응을 취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보면은 차량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고 백엔드라든지 외부 환경에서의 공격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도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차량 외부의 공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 외부 신호등을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다가 갑자기 사람이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모양을 투실해 가지고 자동차가 그걸 갖다가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갑자기 급제동을 걸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이버 보안의 공격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자동차의 자산을 공격하는 사이버 보안을 보면은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 외에 그러니까 따로 이제 하는 기능 안전이라든지 소티프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성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유저가 잘못 사용했을 때에 대응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소티프의 표준, 그것까지 이렇게 전체가 아울러져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쪽의 논의도 지금 현재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ISO에서 TC22라고 해가지고 자동차하고 차량에 장착된 장치들에 대해 가지고 표준을 쭉 정하는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TC22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 테크니컬 커뮤니티 안에는 11개 서브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자율주행 차량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들이 서브 커뮤니티 31, 32, 33, 35,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2가 전장 부품하고 일반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워킹 그룹 8부터 해가지고 11, 12, 13, 14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11부터 14가
최근 한 몇 년간에 새로 생긴 워킹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TC22의 서브 커미티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뭐 엔진하고 기계적인 내용들만 쭉 다루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전동화, 뭐 전장 쪽의 역할들이 많이 커지면서 새로 쭉 생겼고, 그래서 워킹 그룹 11하고 12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많은 표준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안전하고 사이버 보안들이 같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워킹 그룹 13이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AI가 이제 포함돼 가지고 되니까 차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표준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워킹 그룹 14가 진짜로 이게 올해 생겼나 작년 말에 생겼나 그럴 정도로 완전히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워킹 그룹 11하고 워킹 그룹 12에서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그룹 11 쪽에서의 활동들을 좀 보면은 워킹 그룹 11이 이제 크게 타이틀이 사이버 보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차에 장착된 기능이나 시스템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2개의 표준이 완료가 됐습니다. 21434는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5112는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맞춰가 개발됐는지를 심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8475는 사이버 보안 어슈런스 레벨하고 그다음에 타겟 어택 피지빌리티 2개에 대한 표준화에 좀 더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1434에서 이 2개를 활용을 하고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은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칼이라고 이야기 붙은 거는 그 기능 안전,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 AC이라고 해가지고 안전 등급에 따라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77 쪽은 현재 이제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쪽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화하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ISO 5888 쪽 관련되는 쪽인데 이쪽은 뭐냐 그러면은 IT 쪽 분야에서 자동차의 그 커넥티드 장치에 대 가지고 IT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접근으로 돼 가지고 제안이 돼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SC27 쪽하고 WG11 쪽하고 조인트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TF 형태로 돼가지고 지금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기능 안전 관련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개념들이 막 도입이 됐는데 이때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다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조금 이제 혼돈하고 이런 것들을 막고자 그러니까 각각에서 표준에 쓰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크게 4가지의 신규 액티비티에 대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1434 쪽은 보면은 SAE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 쪽하고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 쪽은 미국의 그 니자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표준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 표준화된 쪽이 결국 미국 자동차 쪽의 어떤 규제나 하는 그런 쪽의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하고 공동으로 된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위험 관리에 대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요구 사항들을 쭉 정의하는데 이게 커버하는 게 자동차의 모든 수명 주기 동안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 전장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또 공통 언어 쓰는 것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정책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육성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21434의 스코프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15장까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이제 8장까지가 다 이게 매니지먼트 쪽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전체적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때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거의 OEM이나 티어 1이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각 티어 2, 티어 3까지 나눠가지고 개발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이슈가 여러 개 인발부대가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한번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까지 정해지는 게 아니, 하다 보면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위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중간에 개발이나 아니면은 생산하다 보면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컨티뉴얼 사이버 시큐리티 액티비티라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쭉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는 수명 주기 중에서 개념부터 개발 사후 단계까지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차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에 대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건지가 정의된 게 그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틀리게 이제 15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위협을 분석을 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작은 액티비티들이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모듈화돼 가지고 이게 약으로 해가지고 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모듈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말씀드린 제품 수명주기 동안에 하는 액티비티에서 이 각각의 모듈을 불러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로 표준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그림상으로 도시라면은 맨 왼쪽에 위쪽을 보면은 앞쪽에 오버올 매니지먼트 쪽에 이 프로세스가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에서도 다음에 전체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그 보면은 이제 전체 기간에 플래닝부터 해가지고 과제,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어떤 평가 뭐 이런 쪽을 쭉 정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발 과정 V자 형태로 개발 과정에서의 전체 루프를 돌면서 컨티뉴얼 액티비티가 쭉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하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개발 쪽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개념 단계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하는 게 아이템의 데피니션인 게, 이게 차량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차량 전체를 이렇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동작이라든지 어떤 피처를 구현하는 것들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하나씩 떼냅니다. 그게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브레이크 킹 아니면 이제 저쪽 조향 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 물론 같이 영향받을 수 있겠지만 영향받는 것들은 어떤 환경의 형태로 해가지고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산이 어떤 게 있고 위협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임팩트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자산을 보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이버 보안 목표를 만드는 것들이 되고, 그럼 이제 사이버 보안 목표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아주 상위 레벨의 요구 사항인 사이버 컨셉을, 사이버 시큐리티 컨셉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까지가 이제 개념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개발 단계로 가면은 그 사이버 보안 컨셉이라고 했던 상위 수준의 요구 사항이,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요구 사항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고 거기에 되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이 됐으면은 그게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밑에 이제 요구 사항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리파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그 밑에 하위 레벨의 어떤 유닛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나뉘면서 거기다가 쭉 하면서 여기 이제 리파인 디자인하고 어널리시스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쭉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맨 밑에 엘리먼트 유닛들이 다 개발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V자의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시험되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루프로 쭉 올라가겠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에 대해 가지고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죠. 21434는 조금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UNEC의 레귤레이션 쪽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크게 UNEC 155 쪽에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량이 21434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개발됐느냐 하는 거 하나고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차량을 팔기 위해가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식 승인을 받을 때 그 차량이 21434의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그 개발되었는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그 티어들이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그게 따라 가지고 개발됐느냐, 결국은 이제 그 형식 승인을 받는 게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심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512 쪽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ISO 쪽에서는 기존에 그 오디트 관련돼 가지고는 19011이라는 표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동차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해가지고 그 새로 만들어진 게 5112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CSMS 하는데 오디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오디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하고, 그다음에 오디트에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역량을 높이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오디트할 때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보면은 조금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19011에다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상당 부분은 밑에 있는 그 녹색으로 칠한 것처럼 그냥 1901의 내용을 19011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 위에 녹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1901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로 파란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다 그래 가지고 쭉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완전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관련돼 가지고 오디트할 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오디터의 역량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냐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 표준들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심사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8475 쪽이 이제 칼 앤 타프 쪽인데 현재 이게 NWI 보팅이 끝났습니다. 16일 날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신규 프로젝트 진행하기로 결정났고 SAE하고 이것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24년 6월에 CD 나오고 24년 10월까지 퍼블리케이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면은 어슈런스 레벨 쪽에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축적이 되고 좀 더 구체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영어 스코프의 영어 표현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엘레보레이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돼 있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타프 쪽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아직 좀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상세하게 할지가 조금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introduce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카라고 타프를 21434하고 맞춰가지고 쭉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화하는 것들이 이 표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477은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그냥 뭐 제목에서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요구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NWIP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드라프트가 나와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올 4분기 정도에 한 10월 뭐 그 정도에는 NWIP 서브밋 해가지고 투표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SAE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는 앞에 8475하고 거의 일정은 똑같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4개 서브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서브 그룹, 베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서브 그룹, 전체 플래너리 그룹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둘 사이에 어디까지가 베리피케이션이고 어디까지가 밸리데이션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앰비규어스한 부분들을 좀 이제 클리어하게 해주는 그런 것 정리하는 것가 새로, 그러니까 다른 서브 그룹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개 서브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8477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888은 보면은 원래가 이제 ISO하고 IC가 조인트로 해가지고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고, 그 밑에 SC2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C27이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돼 가지고 그 IT의 관점에서 이별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15408이라고 이게 커먼 크라이테리아 기반으로 해가지고 IT 쪽 시스템을 이벨루에이션하는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15408이라고. 이걸 갖다가 커넥티드 디바이스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다가 결국은 지금 보면은 SC27 밑에 신규 그러니까 조인트 워킹 그룹으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IT 쪽하고 자동차 쪽하고 2개가 이렇게 서로 이제 겹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개 워킹 그룹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코어 컨비너, 공동 컨비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가 진행돼 있고, 지금 보면은 SC27 쪽에서의 그러니까 엑스퍼트들하고 워킹 그룹 11의 엑스퍼트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5월 말에 킥오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코프 관련돼 가지고 내용 말씀드린 거는 쭉 해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맨 밑에 있는 게 보면은 이게 WP29의 UNEC R2로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는데, 이건 보면은 커먼 크라이테리아 메소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논 벌러리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UNEC 쪽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한 게 각 회사마다 어떤 차에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다 레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포트가 다 모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자산으로 해가지고 쭉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커먼 크라이테리아 메소드 적용할 때 쓰겠다는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지금 현재 FDIS가 거의 완료가 됐고,
올 말에 퍼블리케이션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관점을 잠깐 보면은 이제 그림의 상에서 보면 맨 왼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신규로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면은 이게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하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뭐 하고 할 때 사용될 메타데이터가 같이 해가지고 이게 패키지가 개발돼서 인프라스트럭처 상에 있는 업데이트 서버한테 올라가고 서버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인스톨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차량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능 개선 뭐 이런 것들 할 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맨 처음에 계획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그런 업데이트한 결과들 쭉 선머리 해가지고 어떤 자체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리콜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계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하는 그런 쪽에 해가지고 일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쪽 관련돼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뭐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준의 범위 바뀌고요. 그래서 패키지 개발부터 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 해야 될 거, 다음에 자동차 쪽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든지 거기서 구현돼야 될 기능들, 그다음에 다른 스테이크홀더나 아니면 사용자들하고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표준에 이렇게 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의 프로세스 중에서 계획이라든지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이 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증거로 남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표준에 또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보안 2434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레벨에서 가져야 하는 뭐 룰이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프로젝트 레벨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오거나이제이션 레벨에서 쭉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각각이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4장하고 5장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매니지먼트 쪽에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인프라라든지 차량, 그다음에 업데이트 패키지,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동안 하는 동안에 각각이 어떤 캐퍼빌리티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준에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릴 내용입니다.